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오슨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초등교재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사실 초등교재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이 꽉 잡고 있죠. 제가 연산교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뭐 시중에 팔고 있는 아무 연산교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빠르게 그냥 연산만 주구장창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물론 연산 개념을 잘 잡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빠른 연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연산을 처음 접하는 유치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 개념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 연산 교재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산은 수학의 그릇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연산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연산 개념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산 연습이 진행이 되어야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문제에 알맞은 방향의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를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손정현 수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사고력 연산교재인 원리셈입니다. 과거 소마셈 저자이시기도 한 천정현 소장님이 집필하신 책이죠. 저는 고등수학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개념서와 개념 보조서, 즉 개념에 대한 연산력을 올릴 수 있는 연산력 교재들을 항상 같이 쓰는 걸 추천해 왔었어요. 아무리 좋은 개념서도 그 개념서 한 권으로 연산력까지 해결하는 건 양쪽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과정에서의 연산교재는 고등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리셈은 현행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산 방법들을 제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무 연산에 빠르게만 집중하는 것을 견제할 수가 있죠. 또한 초등학생인 제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산 교재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원리셈만큼 연산의 원리를 잘 짚어주는 책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원리셈에 대해서 느낀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수학을 어려워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인 받아내림과 올림부터 많이 어려워들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인 제 조카가 덧셈 뺄셈을 할 때 자릿수가 올라갔을 때 받아내림과 받아올림을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해요. 세로식은 나쁘지 않은데 가로식 연산할 때 계속 세로식으로 연산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연산책들을 가만히 보면 가로식 연습하는 거는 많이 없고 대부분 다 세로식 연습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리셈을 가지고 제 조카를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연산에 포커스가 맞춰진 교재다 보니까 단순히 방법만을 소개하는 시중 개념서보다는 다양한 연산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접근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했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들마다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막히는 부분에선 아이가 좀 지루해하지 않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요새는 많은 책들이 그렇게 QR코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산은 교과서에서 이미 충분히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무리 교과서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습으로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리셈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교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편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사고력 교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선행을 엄청 유도한다던가 좀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포기하게 만들 텐데, 사실 원리셈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에 맞춰서 현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고력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마지막 그 교재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일단 역시 사고력 교재니까 선행을 많이 유도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나 돼야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 구구를 마치자마자 바로 나눗셈?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 초등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곱셈 구구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꾸로 나눗셈 원리를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순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 핸드폰 샀는데 그 기종을 많이 써본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소위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덕후의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살짝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저자분이 수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시중에 양산형 문제집들보다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곱셈 구구를 하자마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눗셈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들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역발상 개념을 적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갔으면 오는 방식의 역발상 개념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심한 문제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수학 접근법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운 연산을 하다 보면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을 묶어서 풀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사실 분배 법칙의 어떤 역과정이라는 그런 소재로 얘기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잘못 오해해서 인수분해를 반드시 배워야지만 그런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분배 법칙에 대한 역발상 개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중학교 1학년 때 선행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넘어가서 막 중3까지 선행을 해야 뭐 중1께 해결이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연산들을 시켰을 때 사실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역발상 개념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연습이 부족하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곱셈 구구를 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한 나눗셈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 원리셈의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은 살짝 덕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중고등학교에 크게 영향을 주는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도 약간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수학 개념서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리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렇게 됩니다까지 같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방식의 설명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납득을 쉽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괄호부터 계산해 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괄호부터 계산해, 만약에 괄호부터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다르게 계산될 수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괄호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와 주의점을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면서 더욱더 개념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한 원리셈의 5학년 과정의 약수와 배수 부분에서 배수의 개수를 세는 것들이 개념으로 아예 들어와 있어요. 전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고등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 개수 세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특히 배수나 약수에서 세는 거요. 그 숫자로도 못 세는 것들을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문자로 세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진짜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공감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초등 개념에서 개수 세는 것을 개념으로 다루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진도 개념서와는 다르게 정말 연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원리셈만의 어떤 개념 구성이 원리셈의 가장 주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연산 교재가 다 마찬가지긴 해요. 좀 식연습하는 것들도 좀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깍두기 칸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다 꼼꼼하게 식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던가, 초등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 아래쪽에다가 밑줄을 그어줘서 아이들한테 줄 맞추는 연습을 좀 시키도록 유도한다던가, 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만 살짝 추가해줘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이 연산의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책이 지금 없죠, 아예 시중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이제 홍콩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케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자녀의 연산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잘 모르실 때 그냥 주구장창 학습지나 아니면은 그냥 서점에 파는 아무 책이나 사서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보다 원리셈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교재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서 제가 광고비 받고 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제 자녀를 가리키면서 이 천중현 소장님 교재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책이 참 좋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우연히 천중현 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느꼈어요. 공감되었다고 느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심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천중현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다워야 한다. 단순히 어렵게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제대로 사용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심화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리셈이라는 교재가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보고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교재였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교재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원리셈을 받아서 직접 저희 조카와 제 학생들, 그 다음에 제 아이한테 실제로 풀려보고 다 확인을 하느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더 자세한 책 구성은 제가 설명란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
초등 연산을 단순하게 빠르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연산을 진행하는 아이들한테는 원리쌤처럼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산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시작을 하셔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후회하지 않는 수학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